지금부터 레이즈를 위한 코렐 드로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선긋기. 이 선긋기는 자유 그리기 도구에서 왼쪽 마우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은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자유 그리기 도구에서 클릭, 또 클릭, 이런 식으로 하면 선이 그려집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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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리고 폐곡선을 그릴 때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달라붙죠. 첫 스타트 지점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폐곡선이 되었는지 보시려면은 제일 첫 번째 선택 도구, 기본 선택 도구를 누르시고 이 삼각형을 선택하신 후에 왼쪽, 마우스 왼쪽은 채우기입니다. 검정색으로 채우든지 빨간색으로 채우든지 또는 채우지 않든지. 자, 마우스 오른쪽은 외곽선입니다. 빨간색으로 하든지 파란색으로 하든지 검정색으로 하든지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클릭, 마지막 클릭이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볼게요.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시면은 특수각으로 움직이는 거 보이실, 특수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특수각으로 움직이니까 90도, 180도겠죠.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마지막에는 컨트롤 떼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지금 방금 같이 조금 여기 좀 자가 보이죠. 자에서 이렇게 안내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에 40짜리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놓고 한 칸 움직이기를 40만큼 간다. 40 엔터 누르시고 방금 두 개 안내선이 두 개죠. 40 다시 하나 복사하시고 그대로 지금 이렇게 안내선이 착 달라붙는 거는 맞추기에서 안내선에 맞추기, 이 자석입니다. 개체에 맞추기, 개체끼리 서로 맞춘다든지 안내선에 맞추기가 클릭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볼게요. 이 도면이 측 달라붙죠. 그러나 맞추기를 해제하면 되겠습니까?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40만큼 다시 선택하시고 안내선 선택하시고 40만큼 띄우고 그래서 자유그리 도구에서 확대 축소는 스크롤을 합니다. 스크롤을 하죠. 자, 여기서 당기면은 이쪽으로 축소가 됩니다. 밀면은 이 기준을 지금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밀게 됩니다. 그래서 확대 축소를 많이 해보시면은 익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안내선에 맞추게 되어 있으니까 클릭 또는 컨트롤 하셔도 되고 그냥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잘못됐네요. 다시 클릭, 더블 클릭, 클릭 하시면은 정사각형 40에 40짜리 40mm짜리 사각형이 그려졌습니다. 외곽선을 빨간색으로 하실 수도 있고 파란색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글쓰기. 글쓰기는 텍스트 도구겠죠. 글 쓰고 클릭,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문이고 영문이니까 이렇게 글씨를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확대, 오른쪽으로 확대, 위로 확대, 다시 취소, 취소. 자, 일정 비율로 확대. 그렇죠. 그 다음에 글자 간의 간격은 모양도구를 합니다. 글자 간의 간격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글쓰기 도구를 글쓰기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을 모양도 물론 여러가지 글씨체도 바꿀 수 있겠지만은 네. 이 글꼴을 깨워야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일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기 위해서는 그 받는 사람의 컴퓨터에 이 글꼴이 없으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열해서 곡선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럼 더 이상 이거는 글꼴이 아닌 하나의 곡선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이저라는 것을 레이저로 아크릴 커팅해서 사인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높이,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잠금 장치입니다. 그냥 여기서 가로를 50으로 한다면은 네, 일정 비율이 안 되겠죠. 네. 그러나 열쇠를 잠궈 주시면은 만약에 200을 한다면은 일정 비율로 네,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퍼센트로도 할 수 있겠죠. 이걸 이 글씨를 선택하시고 채우기를 없애고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으로 외곽선을 선택하시면은 레이저가 이 글씨를 커팅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잘라내겠죠. 선택하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도면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감싸주는 방법. 이렇게 감싸면은 빨간 삼각형만 선택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감싸는 방법. 그래 되면은 여러 가지가 감싸지겠죠. 그래서 움직이면은 선택된 것만 선택이 될 겁니다. 움직이 될 겁니다. 두 번째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 이렇게 선택하는 것. 그래서 요 도면과 예를 들면은 자, 빨간색 도면만 선택하겠다. 그다음 클릭, 그 다음에 Shift 클릭, 네, 클릭하시고 네, 파란색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도면에서 이렇게 지금 만약에 요런 게 하나 들어있다면은 요것이 만약에 다른 색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요 선택하신 요것을 빨간색으로 만들었는데 이 빨간색만 선택하시려면은 이렇게 클릭, Shift 클릭 하시면 되겠지만은 그래서 감싸기로는 좀 힘듭니다. 그러죠? 그러면 요 사각형까지도 선택이 된 걸로 봅니다. 이렇게 가지고 하면은 사각형도 검정도 선택이 됐죠. 네. 이럴 때는 세 번째 이렇게 Alt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살짝만 걸친 것도 선택이 됩니다. 그럼 Alt를 누르시면은 빨간색만 이렇게 선택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는 방법은 클릭 그리고 감싸기, 그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살짝 걸친 것만도 Alt로 누르시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클릭, 드래그, Alt 드래그죠. 네, 그냥 살짝 걸친 것만 해도 선택이 됩니다. 이동하실 때 레이저라는 글씨를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셔도 되지만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는 X축, Y축 네, 두 방향밖에 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쪽으로만 수평 이동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겠죠. 왼쪽으로 다시 위아래로 컨트롤 한번 눌러보십시오.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를 가로 둘, 세로로 두 개, 네 개를 만들고 싶으면 이동하시면서 왼쪽 꾹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시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복사가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플러스가 보이십니까? 플러스. 그죠? 다시 감싸고 플러스가 있죠. 이렇게. 컨트롤 다시 해볼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왼손은 컨트롤 누르시고 오른쪽 마우스는 왼쪽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도 같이 누르십니다. 다시 컨트롤 누르시고 왼쪽을 드래그 하신 상태에서 꾹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예, 수평 이동 그리고 복사가 됩니다. 복사는 오른쪽 마우스죠. 화면은 스크롤 하신다는 거 3번, 5번 확대 축소. 자급창은 스크롤로 합니다. 이 자급창을 확대 축소는 스크롤로 이렇게 확대 축소 하실 수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쪽에서 확대를 하면은 미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밀면 안 되니까 이쪽에서 밀으시고, 그래서 이 글씨를 크게 하고 싶으면은 되도록이면은 중심 쪽에서 하시는 게 좋겠죠. 이쪽에서 하시면은 한쪽으로 밀리니까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면 확대 축소. 도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하든지 위로 하든지 일정 비율로 하든지, 또는 일정 비율로 하시고 싶으면은 열쇠를 잠근 상태에서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시든지 퍼센테이지를 하시든지 하시면 되고, 만약에 열쇠를 푼 상태에서 50 탭 누르시고 50 누르시면은 또는 50에 100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누르시는데 그냥 컨트롤 누르시면은 2배가 됩니다. 2배, 3배, 4배, 배수로 됩니다. 그냥 가시면은 자유롭게 되지만은 그래서 2배, 3배, 2배로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그리고 또 뒤집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로 반대로 하겠죠. 컨트롤 누르시면은 3배, 2배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글씨를 뒤집기 위해서는 뭐 거울 같은 거 따실 때, 미러판 있죠. 아크릴 미러판을 따실 때는 뒤집어서 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컨트롤 누르시면은 뒤집어지는데 위치가 이동됐죠. 또 컨트롤 누르시면 2배로 되지만은 1배로 하시고, 그리고 Shift를 누르시면은 중심에서 자기 중심에서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스탬프 만드실 때는 반드시 뒤집어 주셔야 되겠죠. 글씨를. 볼 때 그러면 컨트롤 Shift 누르시고 이렇게 뒤집으면 됩니다. 채우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글씨를 마킹하기 위해서는 채우시고, 오른쪽으로 해서 오른쪽 외곽선 없애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 없애기 위해서는 왼쪽 누르시고, 커팅하시기 위해서는 오른쪽 마우스. 아까 설명 처음에 드렸던 것입니다. 회전하기. 이 글씨를 회전하실 때는 선택하시고 한 번 누르시면은 회전 모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컨트롤 누르시면은 특수각으로 컨트롤 움직이겠죠. 90도 이렇게 90도로 보통 회전하실 일이 많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각도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각도로 회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내선 9번 안내선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요 좌위에서 클릭하시고 하나를 빼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치를 100으로 하시면은 이렇게 100까지 갑니다. 선택하시고 딜리트, 선택하시고 딜리트, 또는 더블 클릭하시고 다 지우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Y축도 마찬가지겠죠. 더블 클릭하시고 지우기. 100개가 있던 몇 개가 있던 다시 하십니다. 그래서 안내선을 적당히 놓으시고 위치를 100, Y축도 적당히 놓으시고 0, 이것도 0이 좋겠죠. 0. 이런 식으로 안내선을 또 안내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100으로 놓으시고 선택하시고 선택된 상태에서 한 번 더 선택된 상태 한 번 더 누르시면 회전 모드로 바뀝니다. 그죠? 요 각도를
45라든지 또는 이렇게 자유롭게 하실 수도 있고 컨트롤 누르시면은 특수각으로 움직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혹시 필요하시다면은 안내선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0번 회전하기는 말씀드렸고 컨트롤 누르시면 특수각입니다. 결합, 그룹. 결합이라는 것은 그룹은 지금 요 빨간 선 또는 시프트 빨간 선 또 시프트 요거를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 주시면은 움직일 때 그룹이 되어서 함께 움직입니다. 그죠? 다른 거는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빨간 선은 그룹을 이뤘습니다. 네. 그리고 결합은 속성까지 바뀌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그냥 묶은 것뿐만 아니고 결합은 어떤 속성까지 바뀌는 거라서 조금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고, 배열하기. 자, 예를 들면은 자, 잠시 움직이겠습니다. 밖으로 내놓고 지금 그룹이 되어 있으니까 배열에서 그룹 해제. 요거 두 개는 잠시 빼놓겠습니다. 레이즈라는 글씨를 많이 자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아크릴 크기가 600에 300입니다. 600에 300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좌석 기능으로 안내선에 맞추기로 붙이시고, 이 아크릴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그린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린이란 아크릴이 있다 치면은 이 레이즈라는 글씨를 많이 꽉 가득 차게 배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로 사이즈가 55 나옵니다. 한 배열에서 메뉴의 변형 위치, 메뉴에 둡니다. 배열에서 한 60 정도로 잡으시고, 복사수는 1개입니다. 1개. 또는 4개. 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2개는 지우고, 다시 요걸 선택하셔서, 높이가 10이니까, 한 마이너스 15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배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저로 눌러주시고 쏘시고 하시면은 종이나 가죽이나 아크릴이나 여러가지 재료가 커팅이 되어 나올 겁니다. 자, 실행 취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배열 변형 위치죠, 그죠? 배열 변형 위치.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열 정돈. 예를 들면은 여기 글씨가 되어 있는데 모든 그룹을 해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하겠습니다. 맨 처음 거는 놔두고, 네, 이렇게 되어 있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를 선택하시고 배열 정돈해서 그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배열 정도는 이렇게 도면이 있으면은, 예, 검정색 하나가 있고 다시 있습니다. 요 두 번째 그린 도면이 위가 되겠죠. 예를 들면 빨간색이다, 그죠? 예, 여기 파란색이다 치면은 위에 되겠죠. 그러나 요것을 배열 정돈해서 페이지 뒤쪽으로 가면은, 네, 이렇게 됩니다. 물론 레이지에서는 많이 쓰지 않지만은 꼭 알아두시면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이것을 앞쪽으로 배열해서 정돈해서, 이제 앞쪽으로 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레이지에서는 채우기를 없애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별 많이 쓰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앙 배열. 예를 들면은 이 글씨를 어떤 명암 크기가 예를 들면은 50에 80짜리의 명암 크기가 있습니다. 이 크기를 가로를 잠금 상태에서 30을 해주시고, 이 글씨를 중앙에 배열하든지 아래쪽에 배열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두 개를 선택하시고 영문이 된 상태에서 C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먼저 선택하시고 Shift 요걸 선택하시고 C를 누르시면은 먼저 선택한 게 나중에 선택한 것 쪽으로 따라갑니다. C, E, 또 E는 센터 또 Y축입니다. E. 그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요 글씨도 Shift 이 사각형에 C, E 센터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중심에 안내선을 잡으시고 또 선택하시고 이 중심에 안내선을 잡으셔서 이것을 센터를 이렇게 맞춰주셔도 되겠지만 그죠? 그러나 간단히 C, E라는 영문된 상태입니다. 한글에서는 안 먹힙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센터로 잘 이동할 겁니다. 이렇게 명암에 레이저로 종이로 자르고 또 파란 선은 똑같이 커팅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 약속입니다. 제곱이 없애고 파란색으로 한다면은 파워를 약하게 하면 이것도 커팅이지만은 커팅이 되지 않고 선긋기로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선을 그으실 수도 있고 또는 여러가지 마킹을 해서 요거는 E만 하시면 되겠죠. C만 하시면 되는데 C 이렇게 센터 배열됐습니다. 이걸 전체를 E까지 해버리면 안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종이 명암을 커팅, 마킹, 인그레이빙, 이건 파워를 한 20 정도 주고 스피드를 한 50. 예, 그래서 약하니까 선만 살짝 이렇게 넣으십니다. 정렬 해보겠습니다. 방금 요것을 서트러뜨린 것을 배열해서 정렬, 왼쪽 정렬. 네. 그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근데 위치가 지금 서로 간격이 안 맞죠? 그럴 때는 배열해서 정돈해서 왼쪽 네, 정렬해서 왼쪽 정렬을 알고 정렬 분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분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나 서로의 간격, 지금은 간격이나 가운데나 상관없지만 예를 들면 큼직한 글씨가 만약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배열해서 다시 할게요. 이런 글씨가 있다 그러면은 배열해서 왼쪽 정렬하시면 왼쪽 선에는 맞겠지만은 이걸 전체를 배열해서 정렬 분배로 하셔서 분배 간격이 같아지면은 말이 되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간격이 한 가운데 센터를 기준으로 일정하게 정렬 분배를 하신다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간격이나 상관없습니다.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시면은 일정하게 이 서로의 간격이 일정하게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분배 16번까지 했죠. 맞추기 기능은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맞추기에서 개체도 맞추고 그러시면은
이 개체와 개체가 나중에 자석처럼 이렇게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도면에서 볼게요. 이 도면이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개체 맞추기를 하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맞추시기가 힘드실 겁니다. 안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내선과 개체 맞추기는 클릭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추기, 안내선과 개체 자석 기능입니다. 문자 곡선화 처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문자를 이 글씨꼴을 다른 그 컴퓨터에 전송할 때는 그 컴퓨터가 이 글꼴이 없을 때는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글꼴을 배열해서 곡선으로 꼭 변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이렇게 변환시킨 상태에서는 제가 채우기 없애고 외곽선을 빨간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노드 잡는 도구로 이 글꼴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앉지 않고 글꼴로 인식되었을 때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글꼴로 인식했을 때는 이 노드 잡는 도구로 노드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채우기 없애고 외곽선이 있다 손 치더라도 노드 도구로 노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배열에서 곡선으로 변환시킨 상태에서는 이 노드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드를 1만큼 움직이고 싶다. 노드 도구에서 선택하시고 이 세 개를 1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요거 하나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곡선화를 처리해 주시면은 레이즈에서는 그 글꼴을 깨트림 없이 그대로 갖고 와서 레이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밀기 거리는 방금 한 겁니다. 1로 할 수 있고 0.1로 하시면은 0.1로 하시면은 요 노드에서 밀기 거리를 조금 0.1입니다. 이게 이렇게 커서로 움직여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불러오기, 내보내기. 불러오기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하나를 불러오겠습니다. 네, 다음이라는 요 문구를 하나를 예를 들면은 프린트 스크린 하시는 거 아시죠? 프린트 스크린. 키보드 오른쪽 상단 쪽에 프린트 스크린 있습니다. 그냥 누르시면은 그 다음에 그림판에서 둘 중에 아무거나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붙여 넣으시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그대로가 이렇게 카피가 됩니다. 이렇게 자르기 도구에서 이렇게 자르시고 오른쪽 마우스로 자르기.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저는 D를 많이 씁니다. D의 임시 저장에 다음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렐 드로우에서 파일 불러오기. 이렇게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치수 안내선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내선 쓰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하나쯤은 써보고 여기서는 써보겠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그래서 자유 그리기 도구에서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또 컨트롤 누르시면은 네, 되겠죠. 더블 클릭, 클릭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노드 모양 도구에서 이 4개를 다 선택하시고 곡선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는 잡으시면 이렇게 곡선으로 바꿉니다. 대신에 그걸 선택하시고 요 안내 요 뭐라 그럽니까, 요 화살표가 요 선과 직선이 돼야만이 왜곡이 되지 않겠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적당히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클릭 상태에서 도구를 노드 도구로 곡선화시키고, 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노드를 잡으시고, 요 노드 화살표가 서로 평행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왜곡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일직선에 있을 수 있도록 하시면서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맞겠죠. 이렇게 왜곡이 안 생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상태에서 하십니다.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릭, 컨트롤 누르셔야 되겠죠.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하는데 여기 수평이 안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다시 이때는 한 개쯤은 이렇게 안내선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다시 합니다. 클릭, 컨트롤, 더블 클릭, 컨트롤, 더블 클릭, 컨트롤 빼고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수평이 정확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양 도구로 선택하시고 곡선 처리하시고 이렇게 잡으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대를 생각하면서 일직선에 있도록 만들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D라는 요 글씨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요 안에 거를 채워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자, 밖에 거는 파란색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이 넓게 그렸기 때문에 레이어 위에 있는데 배열해서 정돈해서 뒤쪽으로 간다면 보이질 않습니다. 나는 D자가 필요한데 D자를 마킹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JPG 비트맵이라고 그러죠. 비트맵은 해상도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죠? 그래서 벡터 파일, 코렐 드로에서 선으로 만든, 배곡선으로 만든 벡터 파일은 해상도가 없습니다. 아무리 확대해도 수치적으로 그 안에 채워 넣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치적인 표현이라서 이런 비트맵은 달리 해상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맑은 해상도를 마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채우기를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룹이 있었는데, 그룹으로 하신다 해도 채우기 하면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실 때는 이 속성까지 하나의 서로 상호작용을 하실 수 있도록 배열해서 모두 그룹에 하시고, 배열해서 그룹이 아닌 결합을 해 주십시오. 결합을 한 상태면은 채우기가 이렇게 문자로 가능합니다. 대신에 자, 결합된 상태입니다. 다시 결합을 풀기 위해서는 곡선 도면청 분리.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선이 예를 들면은 이제 끊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결합 해제, 결합을 해제했더만은 채우기가 먹히질 않습니다. 지금 안에 거는 채우기가 먹히는데 이 밖의 사각형은 D자는 채우기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이거는 노드 도구에서 이렇게 화살표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생성되게 보일 겁니다. 잘 안 보이신다고요? 잘 안 보이실 때는 이 선 굵기입니다. 네, 다시 할게요. 선택하시고 이 선 굵기를 외곽선 펜을 0.001로 해주세요. 0.001. 네. 하시면은 모양 도구를 하시면은 삼각형 두 개가 보이시죠? 그래서 떼었다가 다시 착 붙이시면은 네, 채우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이 예를 들면은 다시 이 상태에서 또 모양 도구로 요것도 지금 끊겨 있다. 끊어 봅시다. 끊고 한번 배열해서 곡선 내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분리하지 않으면은 지금 일단은 끊겼지만은 함께 움직입니다. 끊겼지만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나 배열해서 곡선 내를 분리를 해주면은 네, 따로 떨어지죠.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채워 넣기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요렇게 선택하시고 Alt 누르시면은 여기 지금 빨간색이라고 가정하고 빨간색과 검정색이 이렇게 하면은 Alt 누르시면 선택되겠죠. 그 상태에서 결합을 한 상태에서 다시 모양도구로 떨어진 것을 떼었다가 살짝 붙이면 달라붙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채우기 없애고, 네, 이것도 채우기 없애고, 두 개를 다시 속성과 똑같은 속성으로 결합을 하신다면은 채우기가 글자가 나옵니다. 자, 반복해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반복하면 보시고, 불러오기, 내보내기는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요 글씨가 글꼴로 인식되기입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배열해서 이미지로 만들어서 내보내려면은 내보내면 됩니다. 내보내기에서 선택한 개체만 JPG로 바꿀 수도 있겠죠. 노드 끊기와 결합 방금 했습니다. 자, 반복해 보시고요. 곡선 그리기. 아까 그 D자 하면서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곡선 그리기 했으니까 해보시고 반전. 예를 들면은 반전을 어떻게 한다. 비트맵에서 모드 반전은 일단은 변형 반전 반전은 예를 들면 지금 스탬프를 만든다. 스탬프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글씨를 적겠죠. 네, 글씨를 적고 축소를 해서 이렇게 그런 스탬프를 하나 만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영문된 상태에서 C2 누르시고 너무 크니까 적당히 하시고 네, 이것을 결합을 했습니다. 배열해서
그러네요. 네, 이렇게 되겠죠. 반전은 일단 제가 그렇습니다. 일단 예를 들면 스탬프를 만드는데 이 스탬프를 반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면 흰색은 검정색이 돼야 되고 예를 들면 검정색은 백색이 되어서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것들인데 이것을 결합을 시키고 결합이 아닙니까? 이것을 변형 반전을 시키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일단 그러네요. 다음에 이거는 따로 한번 제가 따로 제하고 기회 있으면 설명해 드리고, 예를 들면 스탬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에서 뒤집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배열에서 효과에서 거제에서 반전이 이루어져야만이 검정색, 흰색이 검정색이 되고 여기 흰색이 돼야 되겠죠. 물론 칼라라서 지금 그랬는데 그렇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전을 스탬프 만들 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뒤집고 반전시켜줘야 되겠죠. 준비가 저는 미리 준비하고 하는 강의가 아니라서 일단 첫 번째 강의입니다. 다음에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더 좋은 어떤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주기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글씨가 있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셔도 상당히 많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채우기 없애고 외곽선을 검정을 줬죠. 다음 글꼴을 반드시 배열해서 곡선으로 깨야 되겠죠. 근데 너무 그러니까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0.001로 물론 가는 선으로 상관없습니다만은 이 선을 윤곽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곽 0.1만큼 안쪽으로 선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졌죠. 원래가 요건데 다시 배열해서 윤곽 그룹 도면점 분리하시고 이게 지금 원래 선입니다. 또 안에 있게 윤곽 0.1만큼 요 두께가 지금 0.1입니다. 0.1이죠. 0.1. 네, 이렇게 만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원이 있는데 원의 원각 주기를 예를 들면 1만큼에서 바깥쪽으로 3개를 더 만들어라.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배열해서 분리하심이고 이게 원래 원이고 나머지는 요 3개는 알트 누르시고 요거는 생성된 윤곽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펠트나 또 여러 펠트나 또는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의뢰를 하실 때는 또는 아크릴이나 MDF를 커팅하실 때는 이렇게 MDF 사이즈는 저희들 블로그 보시면은
레이즈 프로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레이즈 프로인데 600에 300입니다. 아크릴은 이렇게 이거는 잠금 두시고 580에 28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그리시고 아크릴 자르실 때는 내가 원하는 도면, 도안들 있죠. 원이라든지 또는 사각형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가지 도안들을 가득 채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C 누르시면 되겠죠. E 누르시면 되겠죠. 이렇게. 커팅은 빨간색. 그 다음에 이런 원안에 내가 원하는 뭐 글씨를 주고 싶으면은 글씨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가득 꽉꽉 채워주시면은 커팅과 마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각형 커팅 안에 윤곽주기로 해가지고 0.1만큼 선을 하나를 살짝 긋고 싶다. 그러실 때는 그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0.1은 너무 작네요. 1 이렇게 해서 분리하시고, 이거는 선 긋기니까 파란 선으로 해주시면은 파란 선으로 해주시면은 저희가 잘라내고 선을 살짝 그어드립니다. 파워를 약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방금 복사한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복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CE 이거는 CE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펠트를 자르시고 가죽을 새기시고 이렇게 결합 노드도 노드도 끈을 실수하시고, 여기서 노드 한번 끌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노드 끊으려고 이렇게 해도 노드가 잡히질 않습니다. 이는 하나의 도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글씨하고 글꼴하고 똑같이 곡선으로 변환시켜 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까운 상태에서 이렇게 태그 문양이 나오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노드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한 부분을 자르고, 물론 동서남북으로 노드가 있습니다만은 또 노드 자르고 배열해서 분리하시면은 분리됩니다. 다시 원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요걸 Alt를 누르시고 결합한 상태에서 노드 도구로 떨어진 노드를 붙여주시면은 채우기도 가능하십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조금 더